무엇보다 나다움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나를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는 내 인생에 지도 없이 살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상과 현실의 갭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싫어요.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좋다. AI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보통 AI를 다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나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비서로 쓰고 있죠. 즐기고 있죠. 근데 비서로 쓰기엔 딱 좋죠, 진짜. 이게 너무 빠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거는 정말 확실히 체감이 돼요. AI 시대에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 이 고민을 하면 각 개인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은 무엇보다 나다움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나를 알아야지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데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 빠르게 이게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나를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는 내 인생에 지도 없이 살아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AI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테크닉과 툴이 나올 거란 이야기죠. 이때 나다움에 대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실제로 어디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거 해보고 싶은 게 뭔지, 이것들을 AI는 툴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서 나를 빌드업 시키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걸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에 있는 이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의 도구로서 쓰여지는 게 AI일 거죠. 대신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직면해야지 도망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요.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면서 문제를 정의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도대체 문제가 뭐지? 문제가 뭐냐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정의하는 problem define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의하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상과 현실의 갭이 문제예요. 이상과 현실의 갭이 문제다. 매출 한 100억 하고 싶죠? 네. 목표 40억인데 올해 지금까지 한 10억밖에 못했어. 그럼 30억의 갭이 있잖아. 그쵸. 이게 문제지. 그럼 왜 이 문제가 생긴 거지? define 해야 돼요, define. 왜 이 문제가 왜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정의할 때, 원인 분석을 할 때 자꾸 외부 통제 변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따져요. 아유, 대표님, 경기가 안 좋아요. 에이. 뭐 경쟁사는 그럼 경기가 좋아서 저렇게 성적이 올라간다, 실적이 좋아졌나? 아니, 그러면 쟤는 이미 머리가 좋아가지고 쟤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도 성적이 올랐나?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는 제껴놓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부 통제 변수라고 하는 요거에 관련해서 원인 분석을 좀 철저히 해봐야 돼요. 원인 분석. 그럼 내가 바꿀 수 있잖아. 내가 개선할 수 있잖아. 뭔가 시도해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갭이 무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디파인하고 이걸 갭 분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갭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 원인을 쭉 써보고 그 중에서 요놈 한 놈 패야겠다. 킹핀이 되는 요 하나만 딱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머지가 또 부르륵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게 뭐냐? 도미노처럼 쑥 쓰러지는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과제화시켜서 해결의 의지를 갖고 있는 걸 과제라고 이야기해요. 과제화시켜서 이 해결책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직면하는 연습을 하는,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 그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실제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이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업가 정신이 지금 이 시대는 제일 필요한 거예요. 직면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군요. 네,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에서 기회를 발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방법,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AI 시대에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문제를 봉착해서 발등에 불이 뻥 떨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요. 존 듀이가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문제에 봉착했지만 그 문제가 내 문제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절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지 않는다. 내 문제가 되었을 때에만 움직여요. 인간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파가지고 죽을 때쯤 되면 병원 가거든요. 미리미리 예방하고 미리미리 선행해서 관리하지 않아요. 그 인간의 모습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힘들고 아파보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
그렇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바로. 그래서 손을 들면 그렇죠. 네. 이 문제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라고 손을 드는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더 이야기해 보겠지만, 그게 역사의 연구라는 책 있잖아요. 이 아놀드 토인비가 썼던 역사의 연구에 의하면은 다양한 이 문명이 다양한 도전들을 직면을 했어요. 척박한 땅이 주는 도전도 있고요. 사막으로 인해서 인적 자원밖에 없는 이런 것이 주는 도전이 있고요. 전쟁이 주는 도전이 있고요. 가뭄이 주는 도전이 있고요. 태풍이 주는 도전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 이 챌린지라고 얘기하죠. 이 챌린지에 딱 직면했을 때 문명과 조직사회와 개인이 어떻게 리스폰스 했느냐에 따라서 문명도 달라졌고 조직도 달라졌고 기업도 달라지고 개인도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챌린지가 왔을 때 리스폰스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거 문제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거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냥 정부에서 돈 써가지고 해결한다라고 해서 정책을 공모했어. 그 정책에 공모한 사람들은 리스폰스를 최소한 한 사람들이죠. 근데 돈을 준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돈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리스폰스에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빌리티? 어빌리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걸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폰스 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축복이 어빌리티예요. 근데 리스폰스 해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던데요? 고통스럽죠. 고통스럽긴 하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리스폰스 하는 사람들인데 그 리스폰스 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빌리티라는 거예요.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역량이 커져요. 이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네? 그럼 더 큰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또 도전해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통솔하기도 하고 가이드를 주기도 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나토 아세요? 나토? 나토는 NATO잖아요. 네. Not Action, Talk Only. 이 나토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액션은 하지 않고 계속 말만 떠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무 싫어요.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행동하는 사람이 좋아요.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는 귀만 아파요. 귀만 아파. 그래서 나토족들이 많으면요. 사비족이 많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평, 불만, 비판, 비난이 많은 사비족들은 대부분 거의 나토족들이에요. 사비족 이퀄 나토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그 불평, 불만, 비판, 비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렇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지죠. 그런 사람들이 리스폰스를 하면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람들 만나서 솔루션을 만들다 보면 리더로 분명히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상상력. 지금 AI 시대잖아요. 물론 AI가 더 큰 상상력, 더 많은 상상력을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이게 깨워야 돼요. 구슬도 이렇게 깨워야 되잖아요. 깨워야 돼. 연결. 네. 연결해서 링키지 띵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연결 짓는 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두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컨버전스, 융합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이퍼 커넥티비티, 초연결이거든요. 초연결. 연결을 통해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인재상을 따질 때 T자형 인재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기 거를 깊이 알아야 되고요. A부터 Z까지 제너럴하게도 알아야 된다. 이거를 제너럴리스트냐 스페셜리스트냐 이걸 두 개를 합친 거를 T자형 인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는 A자형 인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자는 뭔 뜻인지 아세요? A, 내 것을 알아야 되고요. 남의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결하고 융합시켜야 돼요. 이게 A자형 인재예요. 내 거를 깊이 안 상태에서 내 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선생님 뭐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내 거랑 제 거랑 연결해서 융합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보세요. 다 자기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는 전형적인 A자형 인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액션. 작은 거라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걸 찾아서 이거 같이 해보지 않겠어요? 이거 같이 해보지 않을래요? 이런 거 같이 해볼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게 액션. ask, action. 그 다음 뭐예요? 와우. 그 다음은 실행했으니까 achievement. 뭐 하나라도 결과물을 작게라도 만들어내야 돼. 작은 성과물이라도 결과물이라도 만들어서 무언가 우리가 같이 함께라는 것들을 기념할 수 있고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디딤돌이라고 하죠. 그 스태핑 스톤,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상상과 질문이에요.